스톡이라고 해요. 네. 예, 그 스톡이 수축가루 그 한 푸대자루의 그 스톡, 그게 스톡이에요, 옛날에. 그 스톡이라는 데서 주식이라는 단어가, 그 주식이라는 단어가 유래가 된 거예요. 이게 스톡, 주식이 우리나라 말은, 주식이 영어로는 스톡이에요. 그 스톡의 유래가 뭐냐면, 수축가루 한 푸대자루가 그게 스톡이에요. 그 한 푸대자루. 그게 원 스톡. 그 두 푸대자루는 투 스톡. 이해가 되시나요? 이게 스톡의 어원이 그렇게 나온 거예요. 이게 수축가루, 이게 향신료, 이게 그 한 푸대자루. 요만해요. 한 푸대자루. 그러면 이제 CEO한테요. 모든 투자 부문 내가 들 테니까 우리 가문에서 영주 가문에서 될 테니까 당신은 인도에 갔다 와가지고 무역으로 내가 금이나 은 같은 거 다 해가지고 이걸 바꿔가지고 수축가루 바꿔가지고 일로 가져오라고. 그러면 만약에 그렇게 되면 항구에만 도착을 하면 거기 중에 수축가루 100자루는 당신 주겠다. 대박이죠. 100자루나 준다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CEO 성과금과 같아요. 무슨 CEO 성과금은 이제 주식으로 스톡옵션이나 주식으로 주기도 하고 성과금을 주기도 하죠. 일단 CEO 성과금과 같은 게 이제 그때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이제 주식이라는 개념이 없었죠. 왜? 주인이 한 명이야. 그 고용을 한 거야. 누구를? 캡틴. 선장을 고용을 해요. 그럼 선장 한 명을 고용하면 선장이 나머지 이제 그 상단을 꾸리는 데서 필요한 인력들은 선장이 잘 알아. 인도까지 이제 갔다 온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시켜요. 다 그거를 기본적으로 몇 번 갔다 온 사람들은. 그럼 얘네들은 인도 가려면 어떤 인재가 필요한지를 알아요. 어떤 사람들이, 어떤 선원, 어떤 경비 인력 이런 데 필요한지를 알아. 어떤 루트로 가고 설계를 할 줄 알아. 근데 귀족들은 그걸 몰라. 그냥 자본금 돈만 되는 거예요. 이게 예전에는 그런 식으로 이게 무역이 일어났어요. 이제 그에 따라서 선원들한테도 만약에 갔다 와서 성공하면 요만한 푸대자루 같은 거 한두 자루씩 이제 한 자루씩 줘요. 보통 선원 같은 경우는 한 자루씩 줄게. 한 자루만 받아도 평생 먹고 일반 서민들은 요만한 푸대자루 하나만 얻어도 그거 팔아도 자기 죽을 때까지 평생 먹고 살 돈이 나와요. 예전에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거래를 해요. 그러면 이제 상당을 꾸리고 이제 가겠죠. 근데 이제 웃긴 게 뭐냐면 자본금은 다 귀족들 돼요. 일단 배 건조하는데 어마어마한 비용들 하죠. 그리고 수축가루를 향신료를 사올 돈이 있어야 돼. 그럼 그 당시엔 돈이 뭐냐? 금과 은. 옛날 금과 은 그리고 보석이에요. 그 인도에 가면 그걸 이제 그 수축가루하고 그냥 물물 교환을 해서 가져가요. 금, 은, 보석 세 가지. 그래가지고 그거를 들고 가지고 이제 인도까지 선장이 가서 이제 거래를 다 해가지고 와요. 그럼 그에 따라 이제 거래를 해가지고 금과 은 보석하고 향신료 수축가루를 이제 막 교환을 해가지고 가져와요.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 이게 거의 이게 수익률이 높은 만큼 이게 고수익이 그 당시에 고수익 고위험 어떤 투자 상품이었어요. 투자했어요. 귀족들 입장에서는.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배를 갔다 왔는데 이 배가 항구로 다시 돌아가잖아. 근데 안 돌아와. 어디서 이게 침몰을 했는지 해적을 만나서 다 뒤졌는지 전멸을 냈는지 아니면 얘네들이 그냥 먹튀를 했는지 몰라. 대표적인 세 개야. 가다가 제일 많은 발생하는 게 뭐냐면 선장이나 선원들이 나중에 이게 보니까 이게 뭐 가다가 마음이 변해. 이거 원래 그럼 예를 들면 네덜란드로 이렇게 항구로 들어갈 것 같다가 얘네들이 이제 선장이나 이게 선원들이나 해가지고 선장 우리 그러지 말고 우리가 그냥 이게 먹읍시다. 우리가 먹고 튑시다 해가지고 어떻게 하냐. 최고 많이 발생하는 게 그거예요. 우리가 먹태 합시다. 먹태 어떻게 하면 꼬셔. 그러면 선장이 처음에 안 된다고 하다가 이거 얘들 보니까 이거 만약에 같이 내가 여기서 먹태는 선장이 그래서 귀족들은 이게 선장의 그 인격이나 신용도를 많이 봐요. 근데 이게 선원들 같은 경우 선원들이 나중에 딴 생각을 많이 해. 그럼 선원들이 이렇게 딱 해가지고 이제 선장한테 우리가 이거 먹읍시다. 귀족들처럼 그래가지고 끌고 와가지고 어디로 가냐? 보통 뭐 영국이나 프랑스 쪽에다가 그쪽 항구에 대가지고 그쪽에다 팔아먹어요. 그리고 나중에 배까지 팔아먹고 도망가요. 그 향신료 들어와서 영국, 프랑스나
뭐 독일 다른 게 유럽의 다른 항구도 있잖아요. 이쪽에다가 팔아먹어 그냥. 이쪽에다 팔아먹고 배도 팔아먹고 다 팔아먹고 이제 선장이나 선원들이 다 이제 나눠먹고 다 그냥 뿔뿔이 흩어서 도망가 버려요. 이런 일이 제일 비일비재하게 제일 많이 일어나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고위험해요. 그래서 이게 한 번 투자했다가 안 오는 경우가 허다해요. 오늘 갔다가 이게 성공해서 오는 경우보다 못 오는 경우가 훨씬 많았어요, 예전에는. 그 옛날에 저기 귀족의 저기 애들이 이게 투자를 했을 때는 대부분이 안 와요. 가끔 가다 오면 그거 한 번으로 대박을 치는 거야, 이제. 대부분이 안 와. 대부분이 안 오는 이유가 중간에 이게 그래서 처음에 선장을 뽑을 때 선장의 인격과 신용도를 먼저 이게 봐요. 그럼 그 짓을 한 번 하잖아. 그럼 이게 소문이 다 나, 귀족끼리. 그럼 걔는. 그럼 그 다음부터 이제 걔는 이제 고용은 고사하고 얘는 이제 저기 수배 대상이 이제 올라가. 걸리면 이제 깜빵에 네덜란드 끌려가지고 이제 깜빵에서 처형을 당하고 귀족들이 이제 가만히 안 놔두지, 당연히. 근데 그 마을계는 굉장히 근데 왜 저기 선장들은 그 신용을 지키고 싶어요. 어차피 해도 다 자기는 배짜도 이게 향신료 100짜리를 얻었으니까 그냥 가서 신용을 지키는 게 자기는 이익인데 선원들이 이제 눈깔이 뒤집혀요. 뭐 이게 저기 이런 막만 배에서 선원들이 눈깔이 뒤집히면 이게 선원들이 이제 도둑놈이 돼. 진짜 강도가 돼버려요. 그러면 성장이나 이제 간부급 애들이 있어요. 그 상단에. 해적 이제 간부급들은 안 된다고 해요. 어차피 자기네들 저기 약속대로 가서 이게 큰 배당을 이게 수축가를 배당을 받는 게 좋아. 근데 선원들은 얼마 못 받아. 그럼 선원들은 가봤자 얼마 못 받으니까 선원들이 이제 제안을 해요. 이제 선장한테. 선장이 처음에 안 된다고 해요, 보통. 그러면 선장이 안 된다고 하는데 나중에 이제 선원들이 눈깔이 뒤집어져요. 어떻게 이제 선원들이 이제 강도로 이제 변신을 해요. 그러면 이제 딱 하면서 그러면 선장이나 이제 간부급 거기 있는 이제 한 달의 간부급 애들도 이제 눈치를 채요. 이제 여기서 만약에 선원들의 얘네들의 그 조건을 우리 안 들어주면 얘네들이 우리를 갖다 물고기 모가지를 베고 물고기 바다에다 던져서 물고기 밥으로 만들게 딱 뻔히 보여요. 그럼 어쩔 수 없이 같이 합류를 해가지고 선원들하고 그런 일들이 제일 비일비재해요. 그러면 이게 성공적으로 유럽까지 이제 왔는데 그러면 선원들하고 이게 짝짝꿍 이렇게 다 같이 해가지고 어떻게 냐 네덜란드 항구를 안 가고 이제 프랑스, 영국이나 독일 쪽 항구를 해가지고 거기다가 다 향신료를 비싼 가격에 팔아버려요. 뭐 밀거래도 아니에요, 사실은. 밀거래도 아니에요. 그냥 팔아버려요. 그리고 거기서 배까지도 팔아먹고 다 턱깨요, 그냥 이제 다. 이제 나눠먹고 다 턱깨요, 그냥.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발생을 해요. 그럼 나중에 거기 그 가문에서 그 귀족 가문에서 걔네들 가만히 안 해줘. 그래가지고 이제 추격군을 보내요. 걔네들 선장들을 먼저 선장이나 간부급 애들을 추격군을 보내요. 선원들까지는 안 쫓아. 그래서 선장들이 어지간하면 항구 안으로 들어오려고 해요. 왜? 항구 안으로 들어와도 수익이 어차피 많이 보장돼 있고 신용을 지킬 수 있고 나중에 이게 잘못되면 귀족 애들이 밑에 이제 기사단이나 이런 귀족 애들은 자기 첩보기관들이 있어. 암살 조직들이 있어. 좀 닌자 같은 애들이 다 있어요. 요즘으로 따지자면 닌자 같은 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얘네들 배신하면 죽을 때까지 얘네들 그 귀족 애들이 자기를 이제 죽이기 위해서 암살자들을 보낼 걸 알기 때문에 어지간하면 약속을 지키려고 하는데 망망대해에서 선원들 눈깔이 뒤집어져서 얘네들이 거기에서 뭐 폭동을 일으키면 그 물고기 밥 돼야 돼, 성창이. 그럼 어쩔 수 없이 선원들하고 같이 합류를 해요. 도둑질니까 먹튀를 해요.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을 해요. 이런 일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하니까 이제 좀 약간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해요. 자, 그러면서 이제 산업화가 되면서 이제 부르주아라는 그 층이 이제 새로 이제 오게요. 부르주아층은 이제 산업을 통해서 자본을 축적하면서 새로운 시민 사회의 어떻게 보면 기득권층으로 이제 좀 급부상을 하죠. 그럼 예전에는 귀족이나 할 수 있었던 이런 향신료 무역을 갖다가 부르주아들이 이제 그걸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부르주아도 옛날 걔네들처럼 귀족처럼 그렇게 하나요? 그러진 않아요. 그 당시에 귀족이 이만한 그 가문 이만한 이게 이만한 재물을 갖고 있다면
부르주아층들이 이제 막 하면서 요만큼씩 갖고 있는 거야. 이제 막 부르주아층이 이제 막 올라오는데 부르주아층이 귀족들은 막 공작이들 이만한 부를 갖고 있어 예를 들어서. 근데 이제 신진 부르주아층들은 요만큼밖에 안 써. 근데 이게 이만큼 재산 가지고 상단을 절대로 못 그래요. 그럼 부르주아층들이 서로 힘을 합해가지고 이제 이게 저기 자본금을 갖다 모아요. 요만큼밖에 안 되니까 이제 요만큼 갖고도 신진 이제 부르주아층들이 이제 재산이 이만큼 나니까 상단을 꾸리려면 한 요 정도는 있어야 돼. 예를 들어서 한 4-5대 건조하고 이게 이게 금이나 은 같은 걸 이렇게 확보를 하려면 한 돈이 요 정도 있어야 돼 최소한. 요 정도 있어야 돼. 근데 기존에 있던 공장이나 백장이 이만큼 있으니까 이게 날라가도 이만큼 있으니까 이게 괜찮아. 그런데 부르주아층도 요만큼밖에 돼. 혼자서 그게 안 돼. 자기 가문에서 부르주아. 그럼 어떻게 하냐? 요만한 상단을 만들려면 요만한 부르주아, 손톱만한 부르주아 애들이 어떻게 하냐? 십시일반 수십명에서 보통 수백 명 정도가 같이 자본금을 모아가지고 요만한 상단을 만들어요. 최소한 기본이 3대에서 5대 정도의 범선을 만들어요. 그게 최소 규모예요. 그 이상 넘어가는데 아무리 못해도 3대에서 5대 규모를 들어가요. 근데 그 이상은 잘 안 넘겨요. 왜 그 이상을 넘기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선장들이 이제 돈이 더 많이 벌잖아요. 선장도 같이 눈깔이 돌아가. 선장이 눈깔이 돌아가지고 향신료를 싣고 다 모텔을 해버려. 그러니까 모텔을 앉는 최고 이게 선장들한테 맡겼을 때 모텔을 앉는 제일 좋은 해적들한테도 안 털리고 안전자에 갔다면서 모텔을 안 하는 조건이 범선 3대에서 5대.